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어쨌든 양봉을 좀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뭐 나름 그 상승을 해준 피로감 때문인지 뭐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그나마도 뭐 하락폭이 뭐 크지 않았죠.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 보합 수준의 약보합 수준의 마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가까이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순매수를 좀 해줬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1조 5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좀 막았습니다. 그런 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841억, 225억 각각 매도를 하면서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지수 자체가 계속 흔들흔들하면서 그래도 이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좀 사주면서요. 다시 한번 좀 상승의 흐름으로 뭐 목표로 가면 61선 정도 수준까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중장기적으로 무겁게 들고 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시선이 좀 쏠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어쨌든 이렇게 갭으로 61선을 돌파해주고 오늘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동이 물론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의 이런 반등,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려는 흐름, 이 61선을 좀 지지해 주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의 시장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선반영됐다 손치더라도 뭐 최소 한두 달 정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제재와 관련된 종목들, 뭐 러시아 제재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수산물 쪽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시세를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주들이 대선 관련주로 어찌 보면 그 세팅이 좀 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오늘 또 장중에 이 건설 관련주들이 또 많이 이화공영 포함해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테마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뭐 담아가면서 오늘 이제 빠졌으니까 조금씩 묵직한 종목들 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 3월 말에서 4월 말 정도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은 테마주들 위주의 스윙과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그렇게 좀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제 팜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팜스토리가 3,500원을 돌파했다가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뭐 아직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보는 뭐 효성 O&B,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여전히 아직은 완벽히 뭐 끝났다 이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지지를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면서 역시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지켜보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CJ 시푸드 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기사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경에서 러시아 수산물 수출 차질 우려, 사료주 이어서 공급난 수혜를 전망한다, 이렇게 박의명 기자께서 쓰셨고, 헤드라인은 동원수산 한성기업 상한가, 이번엔 수산주 랠리다, 이렇게 지금 띄워 주셨어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이 닭고기, 대표적인 할인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좀 움직임 시작했습니다. 사료주, 그죠? 그전에는 천연가스, 또 알루미늄, 그리고 뭐 그죠? 밀가루 관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GSE라는 종목의 스타트로 시작해서 전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시세를 줬고, 이제 이 수산물까지도 왔습니다. 왔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1차 상승으로 이렇게 강하게 한번 들어 올려주고 2차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강하게 갔던 뭐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곡물 관련주들이 스타트를 끊고 나서 강하게 들어 올렸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효성 ONB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흐름을 두 번 정도 가는 이런 느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전쟁주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한번 기세를 주고 나서 강하게 좀 들어 올렸습니다. GSE도 보시면 이렇게 좀 강하게 갔고요.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도 한번 강하게 가고 2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런 흐름이고, 그쵸? 미래생명전 쭉 참 흐름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이 한성기업, 그죠? 한성기업을 뭐 필두로, 한성기업도 그렇고 요 그 동원수산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간의 좀 상승을 바탕으로 시작을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원수산과 한성산업이 대장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얘네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3, 4등주 정도에 속해 있는 이 시푸드, 그리고 요 그 신라SG, 사조 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흐름을 좀 이렇게 더 추가 상승을 가져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CJ 시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연봉으로 살펴보면 CJ 시푸드는 역사적인 고점, 최고점은 6,760원, 2020년에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봉상으로 좀 살펴보자 라면 2021년에 가장 고가는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이제 한 5,500원 정도 되는 자리죠. 그렇죠? 매물대를 살짝 본다면 현재 이제 아직은 아주 두터운 매물대는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이때 많이 물린 물량들과 여기서 그걸 돌파 못하고 밀렸던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좀 강한 그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좀 스타트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죠. 이 거래량 실린 게 보통 요 정도 실린 거래량들이 이런 상승의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거래량들이, 그죠? 근데 아직은 이 거래량이 강하게 많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뽑고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시세의 피크아웃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쭉 빠졌다가 돌아 나오는 흐름에서 장기 평선을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해줬고 하루 이틀 정도 밀리고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지지라인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얘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밀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상승 흐름으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당장에 뭐 한성산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상한가를 갔었던 동원수산 같은 종목들이 내일 달린다면 추가적으로 이 CJ 시푸드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어찌됐건 이 작년 한 6월, 7월쯤에서 이 장기 평선을 쭉 밀리면서 단 한 번도 돌파주지 못한 자리를 두 번 만에 돌파를 거래량 실험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상승하면서 이 그동안에 물렸었던 이런 수량들이라든지 물량들을 어쨌든 소화하는 흐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매동도 살펴보면 순매수가 외국인이 3억 정도, 기관이 한 6억 6,800만원 정도, 그죠? 이 정도 어쨌든 순매수를 했는데요. 수량으로 보면
오늘 어쨌든 기관이 좀 들어왔고 그 외국인도 좀 들어왔고 지금 뭐 아주 큰 수급 강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단초 시발점을 마련했다. 기준을 어쨌든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종가는 사실은 앞선 이런 뭐랄까요, 이 변동성 강한 일봉의 흐름에서의 그동안의 지지가 나왔던 요 자리를 한 방에 뚫어주기가 쉽지가 않죠. 한 번 이렇게 강하게 좀 가주면서 여기서 몇 번 트라이를 했죠. 여기 돌파하려고 여기도 트라이 했었고, 얘도 어쨌든 뭐 트라이 했었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세선은 뭐 지금 딱히 지지라인 정도를 돌파한, 저항라인 정도를 돌파한 그런 의미에 두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종가적으로 한 뭐 4,500원 이상에서 마감을 좀 해줘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봉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분봉상으로 요 정도 지지 라인을 잘 잡아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일봉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동안에 이제 저항이 됐었던 이 저항 라인들, 여기 지지가 됐었던 라인들을 이 저항이 바뀌면서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분봉으로도 봐도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장중에 빠지고 나서는 잘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고요. 보통 강하게 상승해서 들어올리고 나서 막 흔들어 주고 쭉 빠져버리고 어떤 수급이 안 돌아버리고 쭉 밀어버리면 개인들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들어온 매물들이라든지 이런 개인 매물들이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죠? 이때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밀릴 때 거래량이 안 실리고 다시 강하게 들어올렸다가 쭉 이렇게 변동성 강하게 막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적당히 이제 지지라인이 형성해 줘야 될 때에서 정확하게 형성이 됐다. 만약에 쭉 밀려가지고 뭐 224 일선이라든지 요런 기존의 라인들, 224 이평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선이 아니니까요. 요런 제가 기존에 세팅을 해놨던 일봉상에 좀 보려고요. 요런 라인까지도 완전히 밀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지지라인에서 잘 잡혀줬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밀려버리려고 했으면 쭉 그냥 밀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테마가 물론 기존에 한번 1차 파동을 준 그런 흐름이 있지만, 한번 좀 들어 올렸다 이렇게 준 흐름이 있지만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고, 만약에 요 윗꼬리를 삼키는 양봉이 나온다면 5,000원이라는 가격까지도 한번 트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5,000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라운드 피겨 금액으로서 요 금액이 돌파가 되냐 안 돌파가 되냐에 따라서 최소 10% 이상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다.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꼭 지켜야 될 자리는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난번 강하게 기준봉을 세웠던 이 기준봉의 고가, 장중 고가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일선 일봉상으로 이 장기평선인 224일선의 지지, 여기를 잘 받쳐줘야만 추가적으로 혹시 눌리더라도 안정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눌리면 이 매물대를 다시 또 돌파하면서 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잘 이렇게 좀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시푸드 쪽,
수산물 쪽의 흐름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